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.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입니다. 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의 의혹의 책임을 지고 오늘 오전 전격 사퇴했습니다. 진보 언론 기자로서 가치와 원칙을 지키면서 꼿꼿하게 살아온 그였습니다. 그러나 부인이 모르게 했다지만 11억 원의 빚을 끌어다가 25억 원대의 상가를 산 건 일반 직장인이 감행하기 어려운 올인 투자였습니다. 특히 정권이 사활을 걸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입이 투기로 비춰질 일을 했다는데 국민의 시선은 차갑습니다.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윤 대표님. 네.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십니까. 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언론 보도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.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오전에 사퇴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. 한마디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. 작년 2월 2일 임명된 지 약 14개월 만에 사퇴하게 된 건데 예.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라고도 이렇게 불리울 정도잖아요. 예, 당연히 그렇죠. 예. 국민들은 과거 정권에 비해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런 국민적 요구와 현실을 고려하여 고위공직자들이 스스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. 예. 이번에는 청와대의 대응이 비교적 신속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청문회를 마친 장관 임명이 있고요. 또 4.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겠죠? 물론 그런 요소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신속한 사의를 표명한 것은요. 김의겸 대변인 스스로 결단이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좀 강하게 사퇴를 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그렇군요. 김의겸 전 대변인이라고 표현하죠. 현 대변인은 누구보다도 촛불 정부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당연히 자신의 문제로 청와대가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 그리고 우려가 컸을 것이라고 봅니다. 이번 김의겸 대변인 사퇴 선언을 계기로 공직사회 전반이 좀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우기 바랍니다. 예, 김의겸 대변인 이 건을 계기로 해서요. 이 부동산 투기 지금 의혹이 있는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기류도 좀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? 아무래도 국토부 장관 후보자이다 보니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. 가장 앞장서서 집값을 안정화하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무장관인데 본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이다 보면 정책 추진력을 얻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저희 정의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기에는 이 최종호 후보자 임명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? 실제 말씀드린 대로 주무장관으로서의 모습으로는 상당히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혹시 여당 분위기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. 오늘 보도를 보면은 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최종호 후보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혹시 들으셨습니까? 글쎄요. 민주당 분위기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. 아무래도 이제 국민적 눈높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당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이왕 원내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김에 정의당 문제도 좀 여쭤볼게요. 이 최종호 후보자 외에 나머지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입장은 정의당 정하셨습니까? 아직은 아닙니다.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려 하고 있고요. 국민의 여론도 잘 살펴야 되겠고
청문회장뿐만이 아니라 예. 각 후보자들의 정책 역량도 철저히 검증하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. 예, 그렇군요. 하여튼 윤 대표님, 이 보선 준비 등으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네. 예, 알겠습니다. 다음에 또 네. 뵙겠습니다.